안녕하세요. 머니네버슬리 미체린 기자입니다. ETF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조선업을 눈여겨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오늘은 그 흐름을 상품으로 어떻게 담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신한자산운용의 박수민 이사님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사님. 네, 안녕하세요. 2024년부터 조선주가 한국 증시의 주도주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데요. 조선산업의 경우 대형주뿐만 아니라 기자재에서도 투자 기회가 충분히 있는 걸로 보입니다. 배 하나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어떠한 밸류체인이 필요한가요? 네, 수년의 침체기를 극복하고 본격적인 슈퍼사이클에 진입한 조선업은 단순히 소수의 대형 조선사에만 수혜가 예상되는 것이 아니라 그 밑에 있는 다양한 밸류체인 기자재 업체에게도 수혜가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 저희가 이제 조선 투자했을 때 현대중공업이라든지 한화오션이라든지 삼성중공업이라든지 대형 조선사에만 관심을 가지셨을 텐데 밸류체인 한번 알아가면서 관련된 기업도 알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선박은 수만 개의 기자재가 유기적으로 연결돼야지만 비로소 운항이 가능한 굉장히 큰 그런 어떤 복합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 사람의 인체의 비유를 한다라면은 선박을 움직이는 심장은 엔진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선박을 구성하는 뼈대는 선박 블록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우리 그 사람의 이제 피에 해당하는 연료 같은 경우에는 이 연료 피를 흐르게 하는 혈관은 피팅이라는 그런 기자재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추가적으로 LNG 등 극저온 화물을 운송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낮은 온도의 단열재가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본행재, 기자재가 부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런 모든 기자재가 한데 모여서 하나의 선박으로 조립이 되기 위해서는 대형 크레인도 필요합니다. 지금 다들 아시겠지만 배 자체가 굉장히 대형화되고 있고, 그리고 블록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박 블록들을 잘 만들어서 이것들을 잘 조립하기 위해서는 대형 크레인이 필요한 것이고, 또 선박 블록도 예전에는 조선사가 하나하나 쌓아가면서 배를 만들었지만 이 선박 블록만 담당하는 업체들도 생겨나기 시작을 했어요. 굉장히 이제 생산이 효율화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배가 만들어지고 나면은 우리 사람들도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고, 또 아프지 않기 위해서 건강검진을 꾸준히 받는 것처럼 이 배들을 어떤 생애주기를 관리해주는 그런 업체들도 필요해요. 그런 업체들을 우리가 이제 AM 솔루션, 애프터마켓 솔루션 업체들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업체들도 굉장히 기자재 업체 중에서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과거에 조선 사이클을 본다라면은 조선업이 한번 사이클이 돌기 위해서는 이제 선주들이 배에 대한 수요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조선사들에게 발주를 넣고 수주 모멘텀으로 일단 대형 조선사가 움직이기 시작을 합니다. 어떤 실적 기대감이 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움직이기 시작을 하는데, 배가 이제 본격적인 건조 과정에 들어가면은 이제 그 조선사들이 기자재 업체들에게 또 발주를 넣겠죠. 그럼 발주 모멘텀으로 이제 기자재 업체들이 후행적으로 어떤 주가가 움직이는 그런 흐름을 보여왔습니다. 이번에 조선 사이클은 2024년부터 시작이 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2024년에는 대형 조선사 위주로 주가가 움직였다라면은 2025년 들어서는 지금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조선 기자재 업체들도 이 조선 대형사의 어떤 주가 흐름을 따라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선 산업을 투자를 했을 때 대형 조선사뿐만 아니라 기자재 업체도 봐야 하는 그런 시기가 도래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부터는 조선 기자재도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기 시작한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기자재 밸류체인별 전망은 어떤가요? 엔진, 본행재, AM 솔루션 등 2026년에도 이런 좋은 업황이 지속될까요? 네, 맞습니다. 2026년에도 우리나라 조선산업의 그 전망이 굉장히 밝은데, 기자재도 동일한 환경에 처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 소울 조선 탑3 플러스 ETF가 2023년 10월에 상장이 됐습니다. 그때만 해도 해당 ETF의 투자 포인트는 크게는 이제 친환경 어떤 선박의 교체 수요, 그리고 선박들이 굉장히 노후화됐기 때문에 이제는 새로운 어떤 신조에 대한 수주가 나올 수 있다, 이런 크게 두 가지 투자 포인트가 있었었는데요. 다들 아시겠지만 미중 간의 그런 어떤 갈등이 부각이 되면서 이제 해군력 강화, 군함이라든지 잠수함과 같은 특수선 모멘텀까지 더해지면서 우리나라 조선 산업의 어떤 환경이 굉장히 우호적으로 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러한 부분이 2026년에도 지속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선 기자재 밸류체인별로 조금 더 자세히 본다라고 하면은요, 엔진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선박으로 움직이는 심장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기자재
기자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선박 원가의 한 10%에서 20%를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기자재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선박을 움직이는 원료 체계도 친환경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근데 친환경적인 두 가지의 어떤 대체 원료를 사용하는 엔진이 꼭 필요한 시대이기 때문에 이런 친환경 이중 원료, 듀얼 퓨얼 엔진 확대가 기대가 되고 있고 그리고 중국에서 굉장히 그쪽에서도 수주가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조선사들의 이제 캐파 확대에 따라서 엔진에 대한 수요도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으로부터의 어떤 수요도 증가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 조선사뿐만 아니라 국가를 넘어서 해외에서도 한국 엔진에 대한 수요가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해당 기업으로는 이제 한화 엔진이라든지 HD 현대마린 엔진이라든지 그리고 현대중공업 안에 엔진 사업부가 이런 엔진 기자재의 어떤 사업 호황에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정리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AM 솔루션이죠. 애프터마켓 솔루션 기자재 쪽인데 AM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 규제 강화에 따라서 기존의 선박의 성능을 업그레이드하고자 하는 수요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그 매출의 비중이 올라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사업 부문 자체가 조금은 고부가가치이기 때문에 관련 기업들의 수익성도 개선이 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생애 주기를 관리하는 AM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한순간에 수주를 받아서 생산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배의 생애 주기를 전체를 관리해주는 그 담당자이기 때문에 다른 기자재와 비교해서도 굉장히 실적의 지속성이 있다라는 부분이 특징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AM 솔루션 관련된 기업으로는 이제 HD 현대마린 솔루션 국내 상장 기업 중에서는 좀 유일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본행제죠. 사실 조선 기자재 관심 많으신 분들은 우리나라 조선 산업 자체가 LNG선의 어떤 수혜를 보고 있고 그쪽에서 많은 부가가치가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심이 많으실 텐데 이 LNG 같은 경우에는 기체 형태이고 그 운반하기 위해서는 부피를 줄여야 되겠죠. 이것을 액체로 부피를 줄여야 되는데 액체로 그 유형을 바꾸기 위해서는 마이너스 162도 로 계속 유지를 해줘야 됩니다. 그때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이 본행제와 같은 기자재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미국 중심의 이제 LNG 수출이 재개가 되고 그쪽에서 LNG 선에 대한 어떤 발주 증가가 2026년에는 본격화될 예상이기 때문에 이 본행제 기업에 대한 전망도 같이 밝아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올해 한국카본이라든지 동성 화인텍과 같은 기업들의 주가 퍼포먼스 기억하실 겁니다. 굉장히 높은 상승률을 기록을 했고 여전히 이제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남아있기 때문에 어떤 밸류에이션 부담감은 조금 축소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선박 블록이라든지 크레인과 같은 기자재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배가 점점 커지면서 여러 가지 이제 그 선박 블록에 대한 필요성이 굉장히 많이 증가가 됐어요. 특히나 LNG선이라든지 초대형 컨테이너선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복잡한 곡면 구조의 그 선박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선박 블록의 어떤 필요성 이런 것들이 굉장히 증가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 선박 블록을 생각을 했을 때 레고를 떠올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양한 이런 블록들을 적재적소에 잘 끼워 맞춰서 완성품을 만들듯 배도 선박 블록이라는 레고를 통해서 완성이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련된 기업으로는 이제 현대힘스와 같은 기업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피팅이라는 그런 기자재도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배 같은 경우에는 원유라든지 LNG라든지 이런 원료들을 그 운반하는 운반선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안에 파이프라인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우리가 기억하는 파이프 같은 경우에는 직선의 모양이기 때문에 이거를 곡선으로 연결해주는 그 부분을 피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피팅 업체들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는데 성광밴드라든지 태광이라든지 오리엔탈 전공 이런 기업들이 피팅 업체로 분류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자재 밸류체인별 전망을 정말 세세하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솔 ETF는 이번에 대형 조선사를 제외하고 기자재 밸류체인에 집중한 ETF를 출시한다고 들었습니다. 네. 자세하게 어떤 ETF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우리나라 ETF 시장에 조선 관련된 ETF
ETF가 많이 상장이 되어 있는데 아시겠지만 대형 조선사의 비중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기자재의 어떤 흐름을 좀 따라가기에는 유용한 수단이 없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과감히 대형 조선사들은 제외를 하고 조선 기자재 업체로만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엔진이라든지 AM 솔루션이라든지 피팅이라든지 본행제라든지 기자재 기업들을 잘 모아서 이 중에서 대표성을 갖는 기업들 10종목에 투자하는 그런 전략의 ETF이고요. 한번 구성 종목 보시면은 11월 말 기준으로 이제 한화 엔진이라든지 HD 현대마린 엔진과 같은 엔진 기업들이 비중 상위에 이름을 올렸고요. 그리고 본행제 기업 중에서 한국카본이 한 18% 정도 비중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현대임스와 같은 이제 크레인 선박블록 기업 그리고 현대마린 솔루션과 같은 AM 솔루션을 담당하고 있는 종목이 상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기 때문에 뭐 조선사들의 집중 투자하는 전략에 또 뷰가 더 좋으신 분들은 기존의 대형주 위주의 포트폴리오 ETF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도 내가 과거에 그런 어떤 슈퍼사이클을 봤을 때 대형 조선사가 먼저 움직였지만 결국에는 기자재가 뒤따라서 오히려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라는 기억을 갖고 계시는 투자자분들이라면 이제 12월 16일에 상장을 하는 솔 조선 기자재 ETF를 통해서 조선 기자재에만 집중해서 투자하는 그런 전략을 구현하셔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이렇게 조선 산업에 대해 투자 옵션이 다양해지는 만큼 2026년 이후 산업에 대한 전망을 다시 한 번 더 점검해 봐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2026년 조선 산업 이슈는 뭐가 있을까요? 네, 뭐 2025년에 나왔던 이슈들이 더욱더 강화가 되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크게 뭐 세 가지 부분이죠. 미중 갈등이 심화가 되면서 이제 미국의 중국의 조선소라든지 그런 선박 업체에 대한 제재가 강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수혜를 오히려 이제 한국 기업들이 볼 수 있다라는 부분이 한국 조선산업의 좋은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에 한국 조선사의 신규 수주가 한 4.5%포인트 증가를 했고 이에 반해 중국은 8.8%포인트 감소를 했다라는 통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2026년에도 주요한 화두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친환경선의 교체 사이클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2023년에도 이 투자 포인트가 유효했는데 조금씩 그 시기가 지연이 됐었어요. 근데 2028년부터는 IMO의 그런 친환경 규제를 준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2026년은 조금 중간 점검 단계. 그러니까 조선사들이 이 친환경 규제를 얼마만큼 따라가고자 노력을 하고 있는지 한번 중간 점검을 하는 시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친환경 관련된 규제에 대응하는 그런 수혜들이 조금 더 부각이 될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한국과 미국의 이제 조선 협력이죠. 아시겠지만 7월에 이제 마스가 프로젝트가 체결이 됐고 그리고 이제 11월에 에이펙을 통해서 한미 조선 협력 강화 방안이 좀 구체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미국은 오랫동안 조선업을 손 놓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역량이 부족해요. 그래서 이 역량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한국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이고 그리고 다들 아시겠지만은 사실 미국의 어떤 그 레귤레이션 규제상 미국에서만 어떤 배를 새롭게 건조해야 된다 이런 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2026년에 미국의 이제 해군 준비태세 보장법이라는 그 법이 승인될지 여부가 사실 관심의 중심에 있는데 이 법안이 통과가 된다라면은 신뢰할 만한 동맹국 조선소에서는 새로운 배를 건조해도 된다. 그런 예외 조항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미국의 수주를 받아서 배를 건조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린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뉴스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모니터링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솔 ETF는 대형 조선사에 집중 투자하는 솔 조선 탑3 플러스 ETF 그리고 조선 기자재에 집중 투자하는 솔 조선 기자재 ETF를 통해서 한국 조선 산업의 투자 수단 다양화를 이끌고 계신 것 같은데요. 이 두 개의 ETF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마지막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2026년에도 조선이 한국 증시의 주도주로 역할을 톡톡히 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조금은 많은 것 같아요. 최근에는 주가가 약간 심심하게 움직이고 있는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여전히 이제 한국의 대형 조선사들의 수혜가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정말 나는 그 조선산업의 전방에만 집중 투자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소울 조선 탑3 플러스를 통해서 이러한 뷰를 조금 투자 실행에 활용하실 수 있으실 것 같고, 조선 기자재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는 사실 반도체 산업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형님들이 너무 잘했고 형님들이 시장을 이끌어줬기 때문에 형님을 따라서 잘 나아갔는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정말 기술력을 입증받는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반도체 소부장 기업도 그렇고 조선 기자재 기업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의 조선사들뿐만 아니라 그런 역량을 바탕으로 중국이라든지 다른 조선사들과 협력 을 조금 더 본격화할 수 있는 시기가 내년부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다면 이제 매출을 측정을 했을 때 이제 Q 물량 자체가 올라갈 수 있겠죠. 그만큼 몸집이 커질 수 있는 한 해가 또 2026년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뷰가 강하신 분들이라면 12월 16일에 상장을 하는 솔 조선 기자재 ETF를 통해서 잘 그런 뷰들을 실행에 옮기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신한자산운용의 박수민 이사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는 또 다른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머니네버슬립 뉴스레터와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지금 바로 구독해보세요.